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9페이지입니다. 신탁 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신탁 등기를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올해는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탁 은행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신탁 은행이라면은 돈을 맡겨 놓으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지.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배우거든. 그래서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맡긴다. 이게 이제 이때 하는 등기가 신탁 등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뭘 갖고 예를 들었냐면 이거를 갖고 예를 들거든. 자, 한번 봐볼 때 보세요. 이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죠? 갑. 그럼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는 요 병이네요. 병. 부자지간이라 부자지간. 그러니까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 일단 호칭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그럼 예를 때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하면서 재산을 맡겨둔다는 신탁 등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였죠. 그죠? 좀 전에 봤을 때 환매거든, 환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예일 환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가 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이거는 환매,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도 몇 개? 2개. 그러니까 신청서도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입니다. 신탁.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이게 핵심이다 이 말. 우리나라 등기는 1건 1신청서 주의거든.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몇 개인데 2개. 그런데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가 한 장이 들어간다. 그 글자를 잠가보자.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요거 이왕 한 거 보고해 봅시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자, 등기가 됐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을. 맞아요? 네. 그러면 을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탁 등기 해둔 부동산에 매매가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찾아올 수 시작 있다. 이거는 신탁 등기 해두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다? 있다.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순위번호는 1개입니다. 신청서는 1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탁 원부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신탁 원부가 뭐냐 이러면은 요게 신탁 원부 제3책 제3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법을 공부할 때 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몇 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권 할 때 몇 권입니다. 면은 페이지를 말합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신탁 원부 3권째 3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신탁 등기 할 때에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답다. 이제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다.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원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몇 개? 10개. 부동산을 5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5개인 거라. 이거는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합유. 자, 여기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을이죠. 그럼 을이 혼자 할 수 있지. 맞아요? 네. 10명이 같이 맡아 관리할 수도 있답다. 이제 그럼 10명이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몇 명? 10명. 10명이니까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니까 합유로 등기하느냐, 공유로 등기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로 등기한다? 합유. 합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 소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아무 말 없으면. 오케이? 네. 그러면 합유는 반드시 합유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공유는 말 안 쓰면 그냥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합유는 반드시 합유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앞에서 뭘 배웠냐 할 때 이거를 배웠죠. 민법상 조합. 답입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로 등기한다? 합유로 등기하는 거죠.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민법상 조합이 있다면 답입니다. 조합 명의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이 말. 그럼 전원 명의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때 뭘 한다? 합유를 한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탁 등기에서 합유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수탁자가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이 맡아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명이라면은 공동 소유니까 뭐로 등기한다? 합유. 그럼 합유자가 변했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합유자가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시작. 변경. 그럼 이거는 이제 책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요 큰 흐름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때 좀 전에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이 세 개 말에 요 밑에 있는 요 팁은 정답을 2번으로 만들었거든. 구비를 잘해야 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잠깐만 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요 글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좀 전에 요 그림을 보세요. 좀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 신탁 등기는 요 수탁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말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자부터 신탁 등기했어요. 자, 그럼 답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은 얼마든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이 만약에 매수인입니다. 등기부등본 사지. 부동산을 사지. 그러면 등기부를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요 신탁 등기가 나와 있더라. 그럼 신탁 등기 나와 있다면 병이 사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위탁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 말은 신탁 등기 있으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그러면 이게 없다면 산다, 안 산다? 사지. 맞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탁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하면은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자, 그러면 을이 요 신탁 등기 안 하면 재산을 맡긴 위탁자, 수익자가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문으로 자주 띄웁니다. 왜 띄우느냐 할 때, 띄우기가 참 쉽거든. 요 지문의 길이가 있잖아요. 요게 길이가 딱 시험 문제 띄우기가 쉬워요. 요 뒤에 띄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띄우더라도 옛날에 시험에 여기에서 있다 없다라고 시험에 옛날에 답을 한번 만들은 적이 있어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외 신탁하는 경우 해당 부동의 거리 설정과 동시에 하의한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일괄하여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대위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한다면 오더 X다. X. 안 하니까 무슨 신청했다? 대위 등기. 그러면 대위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면 오더 X다. X. 이 구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요거 답 두 번으로 만들었어요.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신탁 등기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와, 이해력이 높아졌어요.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더 X다. 다시. 제 손을 보세요. 소유권 이전과 환매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 동시에. 이해됐어요? 네. 그럴 때 아까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등기가, 다시 합니다. 순위번호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럼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럼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걸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 각각. 여기는 시작, 하나. 이렇게 딱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요거 보고 할게요. 신탁입니다.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근데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니까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볼게요. 4번입니다.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 권리 이전에 등기와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 각기 다른 순위번호 이러면 오더 X다. X. 시작. 하나의 순위번호. 옆에다 썼어요. 뭐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요걸 키로 잡으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풀러갑니다. 신탁 원부입니다. 아까 전에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여기다 써서 여러 개 위에다가 몇 개? 10개. 별개니까 몇 개? 10개.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넘어갔어요. 신탁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는 금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어봅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이해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뭐로 등기한다? 합유. 자, 여기서 여기를 딱 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자리가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 자리에 합유라고 쓰면, 자, 아까 전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로 등기한다, 합유로 등기한다, 합유. 요 자리에 합유가 오면 O, 공유가 오면 X,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합유죠? 그럼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이렇게 되잖아요, 변경. 그 다음에, 요 4번은 옛날에 28회 때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글자를 잠깐 볼까?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났죠. 그럼 고유 재산이 됐다는 거는 무슨 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그래서 요 기출문제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자, 부기등기로 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데, 잠깐만. 이게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푸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볼게요. 신탁의 변경등기거든. 변경등기 할 때 이거를 네 사람이 나와. 법원에 촉탁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촉탁을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이게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항상 시험은 법원의 재판을 갖고 시험에 내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요거 하나만 보고해 볼게요. 재산을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수탁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신탁 원본 내용이 변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얼마든지 변할 수 뭐다 있지. 그럼 변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변경등기에서 이게 나와. 이게 나오는데, 자, 푸는 요령을 답을 내놓고 한번 해볼게요. 지판을 봅니다.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무슨 자? 수탁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딱 갑니다. 자, 요거를 갖고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갖고 구별합니다. 요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자, 제 글자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수탁자가 변할 수 있다, 있다. 수탁자 변할 수 있지. 아까 10명에서 9명으로 변할 수 있지. 수탁자도 개명할 수 있다, 있지. 이사갈 수 뭐다, 있지.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를 해임해서 해임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보세요. 수탁자 해임에 여기 뭐가 들어갔다? 재판. 이게 뭐란다? 법원이지. 그럼 답이 나와 있지. 그럼 이제 풀 때 이렇게 본다. 수탁자가 변하면 뭘 한다? 직권. 수탁자 해임을 하면 뭐다? 법무부 장관. 해임의 재판을 하면 시작. 법원. 여기 답이 나오지. 재판은 누가 한다? 법원에. 그럼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령을 한번 터득해 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이 1번하고 이 1번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수탁자 해임이 나와야 안 나요? 그럼 여기도 수탁자 해임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법원. 그럼 요거는 틀릴 리가 없지. 맞다고 그래요. 재판은 다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가다 수탁자 해임에 재판을 한 경우 일어납니다. 신청을 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신청이다. 법원에서 촉탁을 한다. 법원에서 촉탁이 돼.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수탁자 뭐까지 들어갔다? 요 해임까지 들어가면 누구다? 법무부 장관. 해임에서 재판까지 들어가면 시작. 법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외워집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탁자가 변하면 뭐다? 직권. 수탁자 해임까지 가면 뭐다? 법무부 장관. 해임의 재판까지 가면 뭐다? 법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와볼게요. 여기 와볼게요. 여기에 등기관의 직권이 나오죠. 재판부터 직권이 나옵니다. 수탁자는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오는데 해임자가 있다 없다? 해임자 없지? 해임의 재판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또 뭘로 전부 다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수탁자까지만 나오면 누구다? 직권. 해임까지 나오면 누구다? 법무부. 해임의 재판까지 나오면 뭐다? 법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신탁 원부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뭘 한다? 신청.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줘보죠. 자, 제가 이런 말을 제 얼굴을 보세요. 이 말을 쓸 겁니다. 신탁 등기 말소. 신탁 등기 말소. 오케이? 자, 그럼 풀이합니다. 신탁 등기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오더와이더 O. 그럼 신탁 등기 말소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오더엑스다. 겁먹지 말고 항상 시작하고 끝은 같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을 하는 것이고,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을 하는 것이고, 신청할 때 신청서가 하나면 말소할 때도 신청서가 하나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 항상 강조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요거는 신탁 등기입니다. 요건 신탁 등기 말소입니다.
오케이? 자, 신탁 등기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otherwise O. 그럼 신탁 등기 말소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otherwise O. 그럼 신탁 등기할 때 신청서, 신청 정보가 하나 otherwise O. 그럼 말소할 때도 신청 정보가 뭐다? 하나.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신탁 등기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otherwise O. 그럼 말소할 때도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대. 그럼 여기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봅니다. 신탁 등기 말소잖아요. 자,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한다.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되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 말 해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otherwise 그 말소도 무슨 신청? 단독.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해도 되는데 잠깐 한번 언급해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과 환매와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거든. 자, 답입니다. 이것도 무슨 신청? 동시. 이것도 뭐다? 동시. 근데 환매는 정합니다. 아까 전에 신청서가 몇 개? 2개. 신탁은 뭐다? 하나. 등기원 인정번호, 요게 이제 계약서거든. 계약서는 2개 들어가도 되고, 하나가 들어가야 돼. 잠깐만 제 점을 보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입니다. 그럼 이게 환매 특약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몇 개? 2개. 자, 그런데 환매입니까? 환매 특약입니까? 시작. 환매 특약.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 속에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2개 들어와도 되고 1개 들어와도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계약서가 시험이다. 신청서가 시험이다. 신청서.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조금 어려운 거거든.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잠깐 글자를 숨겨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otherwise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otherwise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환매 특약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시작. 가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거든. 그럼 가등기로 들어올 수는 시작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등기로 들어올 수는 시작 없다. 그러면 요 글자를 가봅니다. 요리로 와보세요. 요 글자를 보세요. 신탁의 가등기는 있다 없다. 이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시작 없다. 이래는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로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답입니다. 등기로 들어와야지. 가등기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여기로 가봅니다. 18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장을 배우러 가거든. 5장을 배우는데 이번 달에는 그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1월 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5장은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 이러면은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자,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거든.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이걸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요건 무슨 등기? 설정. 아니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시작. 설정. 시작. 이자.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등기예요. 요거를 배우는 게 권리의 등기 4장이다.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 오케이? 그럼 이제 출발할 때 이랍니다. 보존 등기를 했어.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지. 그럼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나와. 그게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등기고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자주 나와요. 여기도 뭐가 있다? 변경. 여기도 뭐다? 변경. 그럼 나중에 가면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 부동산 표시의 변경, 대리권의 변경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출제를 잘 하느냐 안 하냐? 잘 안 해요. 오케이? 우리는 이 등기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등기를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게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고 가등기, 부기등기가 있는 거예요. 부기등기일 때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관공서 촉탁을 하는 등기거든. 이것도 크게 시험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등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기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를 하고 작년도에도 2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부기등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배우고 이리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기등기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죠? 부기등기는 이해했다 못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그림이 뭔데? 앞으로 있잖아요. 부기등기를 지금부터 배우게 되거든. 배우는데 막말로 하면 3개만 알면 모든 게 다 됩니다. 3개만 알면. 근데 이제 하나를 추가시켜서 4개를 해볼게요. 4개를.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제가 3개만 알면 된다 했는데 4개로 해볼게요. 4개로. 하나는 소유권이냐, 하나는 소유권 이외냐.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 모든 등기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것만 알 바로 보면 돼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아니,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한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입니다. 그럼 요리로 가볼게요. 자, 요거 읽어봐요.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은 등기가 몇 개입니까? 하나.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 이는 무조건 1번이다, 1번 아니다.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야. 소유권 보존은 무조건 1번이라. 오케이, 그럼 무조건 주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설정. 자, 칠판을 봅니다. 갑입니다. 자, 요래 됐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1번의 소유는 갑구입니다. 을구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그러면 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그럼 여기 뭘 줍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랍니다.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맞다? 무슨 권의 전세가 들어옵니까? 소유권의 전세. 그럼 전세는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을구. 그러면 여기서 무슨 권? 전세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밥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이지.
맞아요. 그럼 저당권 갑구로 갑니까? 얼구로 갑니까? 얼구. 그럼 1일구가 얼구의 무슨 권? 저당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을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을은 무슨 권자? 전세. 맞죠? 네. 그럼 요리로 가봅니다. 요리 가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의 저당권이잖아. 그럼 이거는 시작. 소유권의 저당이잖아. 맞다고 그래요. 이거는 전세의 저당이잖아요. 그럼 전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몇 번? 1번. 1의 뭐다? 1. 그럼 전세의 무슨 권? 저당.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고 그래요. 맞죠? 그러면 칠판에 잠깐 볼게요. 그럼 만약 전세의 저당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3분의 1의 저당이 온다면, 이 3번이 온다면, 이건 어디에 저당이 들어온 거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옵니까? 전세에 들어옵니까? 전세. 전세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1에 1. 그럼 이걸 공부할 때는 1에 하면 되겠고, 그럼 소유권에 저당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다 부기등기. 그럼 지상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다고 해요. 자, 좋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전입니다. 이전. 칠판을 봅니다. 2번에 을입니다. 3번에 병입니다. 4번에 정입니다. 3번에 저당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저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갑구입니다. 갑구. 자, 등기가 몇 개입니까? 요 갑구. 등기가 몇 개입니까? 한 개지. 등기는 이거면 한 개지. 이거면 한 개지. 맞다고 그래요. 이 등기가 몇 개? 이는 세 개지. 요 등기를 그럼 풀이해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로 해볼게요. 1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2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3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4번에 소유권 뭐다? 그러면 이게 A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A. 이건 전부 다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 요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등기가.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가 몇 개? 세 개지. 여기 세 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가 지금 한 개입니다. 그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전하면 그냥 몇 번이 옵니까? 5번이 오는 거지. 여기는 정답입니다.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전세 이전할 수 있다고 하세요.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지. 맞아요. 전세를 이전하죠. 그럼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면 이거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면 1의 뭐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할게요. 2번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을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2의 뭐다? 1. 3번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3의 뭐다? 1. 그럼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뭐다? 부기등기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이리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지금 공부했거든. 아니, 괜찮아. 너무 쉬운 거니까. 요거 두 개 공부해 볼게요. 요거 두 개 공부해 볼게요.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칠판을 그릴 거예요. 그릴 겁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소가 넘어오겠네요. 그죠? 자, 안소가 넘어옵니다. 1번에 갑, 2번에 을, 3번에 병입니다. 1번에 전세, 2번에 저당, 3번에 저당 이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공부할게요. 요게 처분의 제한이 있죠.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라고 해봅시다. 가압류.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얘입니다. 이 등기가 몇 개? 하나죠. 몇 번밖에 없다? 3번. 그럼 요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4가압류예요. 그러면 여기에 4라고 써도 등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3번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가 몇 개? 그럼 이걸 만약에 1에 와가 1에 왔다면 어느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맞다 그래요. 네. 여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세가 몇 번이다? 1. 그럼 1의 뭐다? 1. 전세에 가압류. 그럼 여기 2번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의 뭐다? 1의 가압류.
맞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3의 1의 가압류. 이해됩니까? 그럼 딱 외울 때 이래 하면 되는 소유권의 가압류 들어보면 뭐다? 저당권. 전세권의 가압류 들어보면 부기등기. 저당권의 가압류 들어보면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의 가압류 들어보면 저등기다, 부기등기다. 괜찮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가등기야 소유가 된다, 본등기야 소유된다. 그럼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돼야. 눈물 자꾸 날라고 그럽니다. 겁먹지 말고, 지금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여기까지 공부는 해결이 다 되졌거든. 아니.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공부하면 되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일부를 고치는 거는 부기등기합니다. 전부를 고치는 거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해결이 돼 있어야 돼.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게 낱말 뜻이 해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 요거는 안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잠깐만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이 말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거든. 등기 목적입니다. 접수입니다.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예요. 1번에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여기에 저당권자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권액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갑입니다. 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등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의 전부라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경정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이에요. 변경은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변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먼저 일부 전부를 이해를 하거든. 그럼 여기 봅니다. 이게 1이죠. 그럼 여기 한 개의 등기이다, 아니다? 빨리 맞다 그래요. 한 개의 저당권 설정 등기지. 맞아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럼 여기 안에 글자 하나하나 글자는 무슨 부라고 그런다? 일부다 이 말이에요. 글자 하나하나 글자가 일부고 요거는 전부. 이해됐어요?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의 전부 이랄 때 여기서 전부 일부를 말할 때 전부이라면 이 세 개 등기를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개개의 등기입니다. 빨리 맞다 그래요. 개개의 등기라는 알겠죠? 그럼 요게 한 개의 전부, 한 개의 전부, 한 개의 전부입니다. 말 됐어요? 네. 그럼 요게 이해가 됐다면 그럼 여기서 글자로 보면 채권액이 3억이죠. 그럼 요거는 전부 다 일부다. 일부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원래 채권액이 4억인데 3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답다.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시작 경정. 그럼 여기서 1의 뭐다? 1. 무슨 기? 경정. 여기 뭐다? 차고. 여기 뭐다?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채권액이 3억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4억으로 올릴 수 있답다.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이거는 변경. 그러면 1의 뭐다? 1. 뭐는다? 변경. 그럼 여기다 매도 4.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렵게 들어갈게요. 어렵게 들어갈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 봅니다. 일부를 고치는 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만약 무슨 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게 나오네요.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힘든 게 이런 거거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있지.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다면도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바로 무슨 등기다? 일부를 고치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고치는 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로 봅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이해관계는 있다면 뭐가 들어와야 부기등기할 수 있다? 성낙서가 들어와야 부기등기할 수 있다. 그럼 요 그림을 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요거를 잠깐 해놓고 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존재한다는다. 그럼 이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는 칠판을 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맞아요. 그러면 개명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부기등기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권리의 변경 경쟁이 나오지. 권리의 여기서 이해관계는 나오는 거라.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볼게요. 1번에 저당권이 있다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2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자, 이때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저당권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써볼게요. 송윤아 700-123-21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그 다음에 이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요리 와보세요. 여기입니다. 박하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번지. 자, 요거 차이를 볼게요. 여기는 저당권자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시작. 성명. 요거 시작. 주소. 시작. 주소. 요거는 시작. 주민등록번호.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 채무자도 올라가야 안 올라가? 둘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랍니다. 저당권은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는 표시해야 된다는다. 그래서 채무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당권자도 올라가고. 오케이? 그러면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핵심이에요. 주민등록번호. 항상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권리자로서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권리자가 아니면 안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까? 채무자가 권리자입니까? 그럼 저당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채무자는 성명, 주소만 쓰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복잡해지거든. 이전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어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맞죠? 그럼 을이 저당권을 병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요거는 무슨 등기? 이전. 저당권을, 그럼 좋다.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전세권 이전 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당권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 이전. 그러면 저당권자의 이름이 뭐다? 송윤아. 송윤아가 송윤자로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이는 이전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뭐다? 이전. 권리의 객체,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뭐다? 변경. 자, 이건 이제 맞춰야 됩니다.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A입니다.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이거는 변경입니다. 권리자는 채무자가 권리자입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까? 저당권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가는 거는 이전이고, 채무자가 A에서 B로 가는 건 이전이 아니라 시작, 변경. 그걸 지금 배워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이 등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이때는 항상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번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2번이다. 여러분들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 들어가면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1번이 배당받고 난 다음에 2번이 배당받지. 그럼 2번은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지. 항상 2번이 기준이지.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개명을 했다. 이 사람하고 관계 있다 없다? 개명했다니까, 개명. 관계 있다 없다? 그럼 개명하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죠. 맞아요? 네.
채무자가 누구다? A. A에서 B로 채무자가 바뀌어서 이 사람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그럼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 근데 채권액이 얼마다? 3억. 이게 사업으로 정액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불이익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럼 제 말은 이게 바뀌는 거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바뀌는 거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1의 1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은 이 사람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럼 이 사람의 이해관계.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의 뭐다? 1. 그럼 성낙서 안 들어가면 그냥 뭐다?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요런 걸 예쁘게 말하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좋다. 여러분들 안으로 더 책으로 가서 공부해봅시다. 책으로 가서 공부합시다. 자, 요거 조금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 게 많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여러분들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제가 써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써놓고 주등기 써놓고 해볼게요. 부기등기 써놓고 해볼게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하나만 더 써놓고 해볼게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아니 계속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용어가 되지만 공부하기 엄청 쉬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번호입니다.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준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이게 1, 2, 3 이래 번호를 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1, 2, 3, 4 이게 독립된 숫자 2단이다. 이게 독립된 숫자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등기를 무슨 등기? 주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요 1번하고 2번이 있지.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있다. 그럼 번호를 줘야 됩니다. 번호를 대자 칠판을 봅니다. 1번보다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러니까 1번을 줄 수가 없어요. 2번보다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러니까 2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할 때,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1의 1이라는 거 알겠죠? 이걸 부기등기라고 부른다. 그럼 이거는 1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2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2번보다는 앞에 있는데 어떻게 2번을 따라가? 맞아요? 네. 1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2번을 따릅니까? 1번. 그럼 이거를 무슨 등기라고 했다? 부기등기. 이걸 무슨 등기?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그럼 번호를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면 1의 1보다는 앞이다, 뒤다? 뒤. 2번보다는 뭐다? 앞.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요거는 앞에 있는 요 1번은 이거라는 건 이해합니까? 그러면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시작 있다. 그 다음에 출판을 봅니다. 이 2개가 분쟁이 발생했는 거라. 이 2개가 분쟁이 발생하면은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이거는 뭐다? 1. 이거는 뭐다? 2. 이걸 한자로 말하면 선후지.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여기 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3. 이해됩니까? 그럼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있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됐다 안 됐다? 자, 지금부터 답을 냅니다. 1로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가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렇게 가는 등기는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등기는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작. 부기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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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요래만 딱 하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민법 가져올게요. 민법 가져올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 그럼 아까 전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앞으로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부기등기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작. 주. 이거는 뭐다? 종.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민법의 주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주가 있어야 종이 있다. 오더와이더 오.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요.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뭐다? 있다. 그럼 부기등기만 말소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잘합니다. 제가 학원을 갔다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이해력이 오늘 제일 빨랐어요. 오케이? 이해력이 오늘 제일 빨랐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럼 요거 잠깐 해놓고 쉬도록 하죠.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주등기. 여기다 요 부기와 주자에 동그라미 치고 요 부기에다가 종자를 써요. 종.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를 따라간다. 이렇게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보면은 자, 이렇게 공부할게요.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죠. 맞아요? 네.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줘야 안 줘요? 줘. 자, 답입니다. 표제부에서 1, 2, 3, 4로 가는 번호는 무슨 번호라고 부른다? 표시번호라고 부르지. 갑골구에서 1, 2, 3, 4로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순위번호라고 부르지. 괜찮아. 여러분들 저를 좀 울려야 되겠죠. 그죠? 잠깐만 한번 와볼게요. 여기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표제부 있죠? 요 이제 번호로 1, 2, 3, 4 이래 가잖아. 이거는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갑골구에서 1, 2, 3, 4는 무슨 번호다? 이 말은 익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제부를 공부 안 하거든. 갑골구를 공부하거든. 이 순위번호라는 건 아주 익숙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순위번호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다? 갑구, 을구. 그럼 표제부에서는 쓴다, 안 쓴다?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부기등기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그까지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보세요. 부기등기란 갑골구에서는 허용하지만 표제부에서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 하나만 해놓고 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잠깐 해봅니다. 이거를 공부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자매를 잘 들어보세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주는 주등기고 종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오더와이더 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랍니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지금을. 자, 요거 잠깐 이해해두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리를 해볼게요. 잠깐만, 요거 너무 아까우니까 요거 잠깐 해놓고 해봅시다. 아까우니까. 아까 전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건 1순위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입니다. 오케이? 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 그럼 여러분들 민법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 지상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권에 임대차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지상권에 임대차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주등기지. 지상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지. 그럼 전세권을 이전하면 뭐다? 부기등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아직 안 배웠어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다음에 저당권에 권리질권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그럼 항상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해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요 글자를 보세요. 이거는 갑구거든. 이거는 무슨 거? 이 등기가 몇 개? 하나죠. 그럼 이거를 이전하면 몇 번이다? 5번. 소유권 뭐다? 이전. 자, 여기는 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요거를 이전하면 시작. 1에 1. 이거를 이전하면 시작. 2에 1. 이거를 이전하면 시작. 3에 1.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자, 그러면 1이로서 요건 이제 이해됩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지. 그러면 무슨 권의 시작? 소유권의 전세. 전세는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래서 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 맞아요? 네. 두 번째,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의 저당이다? 소유권의 저당. 그럼 저당은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럼 이게 정답이다. 저당권 설정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전세의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 1에 1.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를 봅니다. 가압류입니다. 요 등기가 몇 개? 몇 개? 하나. 그럼 여기에 가압류들은, 잠깐만. 여기에 가압류들은 몇 번이다? 5번. 가압류지. 맞아요? 네. 자, 여기는 등기가 몇 개? 3개입니다.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시작. 1에 1. 여기에 가압류 들어가면 시작. 2에 1. 여기는 시작. 3에 1.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요거 이제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가등기를 배우게 되거든. 핵심은 이겁니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어. 공시법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그럼 저하고 공부할 때는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결혼. 자, 풀이할 때 이랍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달라도 되지. 그러나 바깥으로 어느 표현을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라,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똑같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칠판을 잠깐 봅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지.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등기는 요 앞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합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주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때 미리 주등기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다. 그럼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예요.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이거는 무슨 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이니까 주등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권 이전? 전세.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법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래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하지만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오덱스다. 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봐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은 전세금이 3억이거든. 전세금이 3억이거든. 여기에 저당권이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1번밖에 없지. 2번이 있다, 없다? 이런 등기를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3억이 4억으로 오르면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럼 바로 부기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번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2번에 저당권자가 저당이 들어올 때는 전세 3억인 줄 알고 들어왔지. 근데 이게 4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저당권자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불리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은 이러이 뭐다?
1. 안 들어가면 뭐다? 3. 맞아요? 네. 그럼 요거를 성락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그럼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래 만약에 시험에 냈다고 하면 틀릴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냅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덱스다.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주등기. 그러니까 안 해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각한다면 오덱스다. X.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맞아요. 네. 그럼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